자, 등차 수열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시작을 해볼게.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수열이 뭔지부터 간단히 정리할게. 자, 수열이란 어디 가서 수의 나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지? 수의 나열은 맞는데 그 나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규칙이 있어야 되겠지. 잘 들어. 자, 규칙성이 있고 규칙이 있고 어쨌든 수를 뭐 할 거냐면 나열하는데 저거는 사전적인 의미야. 안경 썼네. 사전적인 의미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야? 함수. 방학 때도 한번 강조했는데 수열은 함수적 관점을 해석을 할 때 4점짜리 문제풀 적용력이 생겨요. 알았죠? 함수야, 함수.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함수긴 함수인데 함수 f가 있고 자연수가 정의역이고 공역이 실수인 함수야.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모든 함수를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괜찮죠? 자연수를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를 뭐로 하는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우리는 수열이라 한다. 왜? 함수가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 얘들아.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등차 수열을 우리가 배워보겠다. 등차 수열. 알지? 여기서 이 등은 뭘까요? 그렇죠. 같다. 그치? 이 차는 뭘까요? 그렇지. 차이. 차이가 똑같은 거를 규칙으로 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하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합니다. 자, 1, 4, 그 다음에 7, 10. 자, 그 다음에 얼마가 와? 얼마가 와? 13. 치킨 먹고 졸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13이 온다는 걸 어떻게 금방 찾았냐면 이렇게 넘어갈 때 얼마를 더했어?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같은 값들을 적절히 더하거나 뺐어. 즉 차이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13을 파악한 거지. 이러한 수열을 뭐라 그래?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 그런다. 그치? 그리고 요 일정한 이 차를 뭐라 불러? 두 글자로 공차라 부르고 보통 알파벳 B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수열을 구성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래. 항. 이 하나하나를 항이라 그래. 그러면 1이라는 것은 무슨 항이라 그럴까? 첫 번째 있으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수열에서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30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가 궁금한 거야.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문제가 딱 두 문제 나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 너무 번거롭죠. 그럼 우리가 몇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수열의 함수인 일반항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야. n은 자연수야. n번째 항. n번째 항에 관한 뭐가 필요하냐면 식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n에다가 30을 뿅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럴 때 우리가 요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 전문용어로 그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미리 또 찜합니다. 6월 3일 수요일인가요? 3, 수, 4, 목, 5, 그럼 아니네. 6월 3일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맞나요? 화요일이죠. 6월 3일이. 6월 4일이 수요일이고 6월 5일이 목요일이고 미리 얘기합니다. 6월 3일 학교 안 가죠. 선거날. 제가 땅땅땅 찜했다고 했고요. 6월 6일 현충일 학교 안 가죠. 금요일날 땅땅땅 제가 찜했습니다. 미리 찜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보강을 찜했어요. 이때 모의고사 풀이 왕창 해놔야 됩니다. 알았어? 이번에 해보서 알겠지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영상으로 찍어놓은 걸 보고 하는 것보다
수업으로 한두 번 듣고 푸는 게 효과적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때는 오전에 바로 보강을 때립니다. 제가 찜해놨습니다. 알겠죠? 우리 고3 애들이 6평 대비 때 내가 4번 정도 무료 모의고사 특강 해준다고 하니까 무료라고 그러니까 놀래더라. 돈 받고 해야 되는 수업을. 6월 3일, 6일 무료로 보강합시다. 알았죠? 알았죠? 좋아요. 장전 농구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날 햇볕 뒤져요. 농구하러 가면 큰일 나요. 쓰러집니다. 축구는 더 뒤져요. 축구는 같이 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괜찮니 얘들아?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열은 일반항만 알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내용 정리할게. 지금부터 밑에다 이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때는 보통 AN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중괄호를 씁니다.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첫 번째 항을 A1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두 번째 항을 A2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 항을 A3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도록 하죠. 됐어요? 제이야, 반월고 1등급은 몇 시점이니? 너 1등급 나올 수 있니? 나올 것 같아. 80 후반이지? 깎였어, 안 깎였어? 중반이야? 어쨌든 우리 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등급이 2명 나왔습니다. 반월고 1명, 동단고 1명. 그래서 온 거야. 알았지? 자, 기말 잘 봅시다. 이따 잠깐 남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할까? 첫째 항을 보통 이렇게 알파벳 A라 그러고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을 A 더하기 D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규칙을 발견해봐. 여기 항 번호가 2야. 그때 D의 개수가 1이지 얘들아. 항 번호가 3이고 D의 개수가 2가 되는 거니까 항 번호와 D 앞에 개수의 숫자의 차이가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AN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항은 A는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 플러스 N-1D라 그럴게. 그냥 이게 A1이라고 잠깐 쓸게. 알았니?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그냥 공식을 달달달 기억해서 문제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여기 A1으로 시작을 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N-1D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 요거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갑시다. 차가 일정하다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고 점점점 가고 여기가 AN-1이고 여기가 AN이야. 알았지? 여기서 이게 요 n번째라는 건 이렇게도 괜찮아. 여기 A1으로부터 이게 D가 되는 거지. 각각의 차이가 D라고 할게. 이렇게. 괜찮니?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B가 몇 개 있을까? D가 N-1개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N-D를 더하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왜 N-D인지 알겠어? 봐봐. 만약에 A1과 A3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D가 된 거야? 2D가 된 거지. 즉, 요 항 번호의 차이만큼의 D가 돼야 되는 거야. 원래 알겠니? 여기서 AN과 A1은 항 번호의 차가 N-1이니까 N-D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굳이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해도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항 플러스 여기 뭐가 돼야 돼? N-2D. 그러면 N번째 항이 되는 거라고. 문제에서 공차와 두 번째 항이 나왔는데 굳이 A1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알았니? 만약에 세 번째 항이 주어지면 A3 플러스 N-3D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그냥 무수히많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장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봐. 수의 나열이니까 맨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대중적으로 첫째 양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표시하는 것 뿐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지. 이해돼? 괜찮죠? 이렇게 일반항을 확장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된 거 맞니? 오케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정도를 좀 우리가 예측하면 될 것 같은데 AN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를 D라 그럴게. 그러면 얘들아 A5-A2는 뭐일까요? 이걸 이해했다면 이 식을 이해했다면 유형시켜봐. AN에서 A2를 빼면 N 빼기 2D가 나오는 거지. AN에서 A3을 빼면 N 빼기 3D가 되는 거지. 등차 수열에서 A5에서 A2를 뺐다는 건 5-2D가 나왔다는 소리죠. 이렇게 3공차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이게 보여? 잘 봐. 기초 문제 풀 때, 쉬운 문제 풀 때는 이것만 알아도 푸는 애들과 이것까지 아는 친구들의 그 실력 차는 날까 안 날까? 안 나. 알았어? 하지만 어려운 3점부터 4점짜리 풀 때는 얘를 보고 이게 바로 3D라고 나오는 애들과 얘를 보고 굳이 A5는 얼마 해서 계산하는 애들의 실력 차가 등장하게 돼요. 뭔지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까지 공부한다. 됐죠? 등차수열 일반항이었고 됐니 여기까지? 좋았어. 자 가보자. 자 이렇게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등차수열은 밑줄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기울기가 공차가 되도록 하는 1차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공차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번 자 이거지. AN은 등차 수열이고 공차를 D라 그렇게 알았니? 그럼 그 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D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냐? 이렇게 쓸게. 필기 다시. 쏘리. 옆반도 치킨 먹는다.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공차 D가 되고. 맞아요? 마찬가지로 가게 되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정확히 말하면 봐봐. 공차는 방금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말이 안 나왔어. 이웃하는 두 항.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서 뒤에 거 항에서 앞에 거 항을 빼는 거야 항상. 어떻게 뺀다고? 뒤에 거 항에서 앞에 거 항을 빼. 같아져야 돼. A4 빼기 A3 모두 다 같은 값을 갖고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쓰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이들이 모두 다 D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D가 바로 공차가 되고 이 수열은 바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 보통 공차를 정의하잖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이 D라는 값으로 뭐가 일정하다면, 차가 일정하면 아 그렇구나.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등차 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에요. 알았죠? 어렵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공차의 뜻까지 얘기했고 두 번째 가보자. 우리 아까 일반항을 구하기를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일반항 구했습니다. 그렇죠?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정리하게 되면 dn 플러스 a 빼기 d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 그치? 자,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n에 관한 1차 함수죠. 그치?
1차 함수 보여 얘들아? 보여? 1차 함수야. 여기 지금 여기 n으로 표현된 1차 함수. 그래,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고 기울기. 자, 여기 앞에 d는 1차 앞에 개수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면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등차 수열에 무슨 역할을 한다? 공차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딱 보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까를 파악하는 방법은 1차식입니까 아닌가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그랬어. 자, 이거 일반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1차식이니까. 공차가 얼마니? 공차가 얼마야? 요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공차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 바로 하셔야 돼. 알았지? 그러한 상황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뭐만 기억해? 아, 1차식은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또 예를 들어 보자. 괜찮아? 1차식은 등차 수열이야. 자, 나 방학 때 한번 썼던 이그젠플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 fx가 px 더하기 q라는 직선이야. 알았니? 그리고 여기 있는 gx가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야. 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바꾸자. 으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로 할까? 뭐 r x 더하기 이렇게 s를 할게. 괜찮니 얘들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지금 이것만 기억해. 방학 때도 이거 한번 애들이 어려워했는데 이것만 기억해. 1차식은 등차 수열이 알았지? 여기서 x가 1이고 x가 2고 x가 3이고 랄랄라 갖고 x가 n으로 잡았어 이렇게. 알겠어? 그럴 때 요 첫 번째 길이를 a1이라 그러고 두 번째 길이를 a2라 그랬어? 여기서 n번째 길이가 an이라는 게 되겠지 얘들아? 이해되니 얘들아?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길이로 표현된 an이라는 것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싶은 거야.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갑니다. 여기다가 n을 대입하면 n, pn 더하기 q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여기다가 n을 대입하면 n, rn 더하기 s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요거 길이는 무슨 좌표끼리 빼주면 되는 거냐면 y좌표끼리 빼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우리가 an이라는 길이를 구하면 y좌표끼리 뺐으니까 p-rn 플러스 q-s가 됨으로써 요 식이 바로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왔니? 1차식이 나왔지. 이해돼요? 빨라요? 니네가 치킨 먹는 바람에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뺀 게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게 나왔지. 두 개 뺐으니까. 1차식이지.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뭐야?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우리가 1차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1차식 꼴 나오면 등차 수열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 좀 오케이? 소연이 알겠어? 이거 알겠어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시다. 우리 하나만 기억해. 등차 수열 1차 함수야. 그치? 자, 지금 드는 얘들은 다 문제 유형들이야. 알겠니? 이 얘라고 적었지만 유형입니다. 뒤에 내가 이렇게 삭감 표시 안으로 주제 적어놓은 내용들이 알았지? 잉여류. 잉여류가 뭐죠? 잉여가 뭐야? 잉여? 남다. 류는 분류. 모든 자연수는 나머지로서 분류가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자연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0인 걸로 분류했다는 소리야. 알았니? 그렇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얼마야? 1이죠. 그 다음 얼마예요? 4죠. 그 다음 얼마예요? 7이죠. 10이지. 아,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첫째 항. 첫째 항을 보통 줄여서 첫 항이라고 말하기도 해. 첫 항이 1이고 여기서 넘어갈 때 얼마가 더해져서 3이 더해졌지 각각 이렇게. 맞아? 첫 항이 1이고 공차 D라 합시다. B가 3이 되는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일반항 구합시다. AN은 첫째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곱하기 공차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 햇살이 아니야. 3n-2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또 하나. 지금 촬영 중이니 이제 강의 다 촬영할게. 알았지? 집에 가서 필요한 사람 봐. 알았지? 응. 괜찮아?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니? 봐봐. 이렇게 갖고 일반항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어떤 성질을 배웠어? 등차 수열은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라고 배웠지? 맞아요. 공차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아예 시작부터 3n을 써줘 얘들아. 그리고 첫째 항이 1이잖아. 자, 5초만 집중 시작. 그러면 1을 대입할 때 1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1초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잉여류에서 어떤 숫자로 나눴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숫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공차야, 공차. 자, 공차.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니? 괜찮죠? 물론 주제가 더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 통해서 얘기할게. 괜찮죠? 이해되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예를 가볼게요. 내가 지금 예라고 적었지만 유형이야, 그치? 이거 그냥 예제가 아니야. 자, 갑니다. AN이 등차입니다. 그리고 A3이 5고 A6이 14일 때 괜찮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개 쉽죠? 맞아요? 괜찮니? 자, 세 번째 항이 5고 여섯 번째 항이 14야. 알았지? 그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할게. 자, 첫째 항을 A라고 공차를 D라 그러면 A3이라는 것은 A 더하기 몇 D야? 2D가 돼서 5가 됩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A6은 A 더하기 몇 D가 되는 거냐면 5D가 되고 14가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니? 자, 두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세요. 빼면 이렇게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9가 돼서 공차는 3이 돼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해주면 3을 대입하면 이항시켜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 공차가 3이야? 3n 써줘. 알았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1 대입할 때 마일 돼야 되니까 마사.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도 너무나 중요한 스탠다드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솔직히 이것만 알려주고 넘어가도 되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외운 공식은 뭐밖에 없죠? 일반항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풀어보자고. 공차가 기울기라며.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기울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았을 때 항상 x값은 자연수야. 여기 3. 3을 대입한 결과 나오는 게 뭐야? 세 번째 항이야. 그치 얘들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
여기 6. 6을 대입할 때 나오는 결과가 몇 번째 항이야? 6번째 항인 거야. 알았니? 그럴 때 요거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공차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보자. 이거 괜찮니? 이해할만해? 서윤이 알겠어? 현빈이 알겠어? 준아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바로 공차의 정의 아닌가? 그치? 그러므로 여기가 지금 14고 얼마니까 5니까 바로 공차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공차를 구해도 괜찮고 공차의 기울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구해도 괜찮고 얘들아. 이해되니? 괜찮니? 됐죠? 또는 이것도 괜찮죠? 아까 했던 겁니다. A6에서 A3을 빼면 이 6에서 3을 뺀 거니까 몇 D다? 3D다. 이것도 괜찮죠?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공차가 3이 된다는 걸 구했고, 그럼 우리가 일반항 구할 때 굳이 첫 번째 항 구할 필요 없다 그랬죠? 어떻게 일반항 구하면 돼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몰라. 공차가 3이야? 3n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 얘를 대입할게. 3을 대입해서 5를 만들면 되겠지.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5를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를 빼주면 돼? 4를 빼주면 되는 거죠. 시간은 쌤이 아주 옛날 재어봤는데 얘가 1초라도 빨라. 알았지? 오케이? 근데 방법이 뭐냐? 항상 공부할 때는 본질적인 거 하나를 깊숙이 공부하고 파생시키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어쨌든 모든 교과서나 서술형은 다 이렇게 풀어요. 알겠죠? 이거에 대한 기본 숙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런 다음에 객관식 풀 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접목시키면 그게 실력이 좋아지는 방법인 거야. 이게 쉬워 보여? 이것만 하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이해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해볼만 하다. 됐어요? 자, 카메라 한번 꺼주시고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갑니다.